안녕하세요. 괌 알려주는 남자 괌알남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괌 여행 정보와 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아져서 1탄으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을 오시는 분들 나이대와 성별, 그리고 여행 그룹의 성격, 취향, 식성, 숙소 등등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괌 여행 후기를 보고 여행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괌 가족여행 오시는 분들 그리고 자유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다들 각자의 취향대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같은 나이대의 우정여행을 오신다고 해도 의견도 다 틀리고 식성도 틀리기 때문에 누군가 그룹 중에 한 명이 중심을 잡고 끌고 가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성인분들의 여행도 그러한데 아이랑 여행 오시는 분들은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함께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 컨디션에 맞춰서 여행을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서 계획하시는 부분 다 어긋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나마 아기들 탈 안 나고 계획하셨던 여행 일정에 반에 반만 하고 가셔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 어디를 가나 국내 여행을 가시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많은 고민은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막상 여행을 오시면 대부분의 해외여행지 어디를 가나 반가운 한국 물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발 너무 많이 준비를 하지 마시고 꼭 가져오셔야 하는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여행 짐 싸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괌 여행 팁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느 해외여행지를 가든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식으로 쓰다 보니 서두가 많이 길어졌네요. 예전부터 관광객분들 안내해드리다 보면 숙소 추천, 먹거리 추천도 많이 받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시는 분들은 여행 성향과 취향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 성인 2명의 우정여행, 커플 여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한 명은 투어나 액티비티를 많이 하고 숙소를 저렴한 곳으로 하자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쉬러 오는 목적의 여행을 원하신다면 과연 어느 쪽으로 추천을 드려야 할까요?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 여행을 하시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행은 어떤 여행을 목적으로 하실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령 쇼핑 투어를 목적으로 여행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호텔 수영장이나 비치가에서 쉬시면서 휴양여행을 하실 분들은 호텔 중심적이고 교통편이 편한 호텔 사이드 쪽으로 호텔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젊은 분들 중에서 가성비 여행을 목적으로 투어나 액티비티를 많이 하실 분들은 저렴한 호텔로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인터넷 후기를 보시면서 여기 호텔이 컨디션도 좋고 뷰도 좋고 후기가 좋으니 나도 이 호텔로 예약을 해야지 보다는 내가 이번에 어떤 여행을 하실지를 먼저 정하고 호텔을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기들이랑 함께 오시는 분들은 어떤 호텔이 좋을까요? 괌에서 현재 가장 뷰가 좋고 급이 높은 두짓타니 호텔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청결적인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한국에서 가져가기 힘든 부분인 베이비가드, 베이비베드, 베이비 어메니티 등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중요하죠. 물론 무료로 해주면 좋겠지만 가격대를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무료가 아니라 추가 요금이 붙는 호텔도 있으니 발품 팔으셔야 합니다. 이해가 조금은 가시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를요. 제가 제발 괌 여행을 오시기 전에 여행 오시는 분들 너무 많은 후기를 보지 말고 참고 정도만 하시라는 이유가 이렇게나 다 틀려서입니다. 후기를 안 볼 수는 없죠.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참고해서 여행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씩 끊어서 영상으로 나중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호텔 예약을 저렴하게 하면서 아기들이랑 호텔은 어디가 좋은지, 아이들이랑 여행을 오시면 어느 호텔이 왜 좋은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여행을 준비하시는 건 조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라도 괌 여행을 오시기 전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가족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자유여행 일정보다는 패키지 여행이 조금 더 좋고 저 역시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끌려다는 기분이 드는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선택이 할 수 있는 폭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넓어진 상황이다 보니 가격대를 조금 더 높이신다면 가족여행은 패키지 여행이 조금 더 좋고 우정여행, 커플여행, 신혼여행 등은 아무래도 자유여행 쪽으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신지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설명을 드리거나 질문이 많으면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1년 365일 괌 날씨 무조건 더운 날씨는 아닙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나라로 위도상으로 봤을 때 적도 한가운데 있다 보니 겨울에도 여름 날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건기와 우기에 따라 온도 차이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납니다. 그래도 특별히 우기가 시작되면서 장마 시즌에 여행을 오시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에 한국에서 괌 여행을 오시기 전 계획하셨던 대로 여행 일정을 즐기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편이랍니다. 낮에는 한국의 여름처럼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밤에는 선선한 날씨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계절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요. 건기는 1월에서 2월, 우기는 7월에서 12월이랍니다. 동남아시아랑 틀린 점이기 때문에 여행 일정, 휴가 일정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괌 성수기 시간은 비싼 가격에 휴가를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복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여행 일정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괌 성수기는 보통 여름, 겨울 2번으로 나뉘지만 대체 휴일이 많아진 중간중간 한국 공휴일에 맞춰 연차 월차를 몰아쓰시는 분들이 많아 한국 휴가 일정을 보시면서 성수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쉬면 남도 쉽니다. 이때 가면 성수기, 비성수기는 일반적으로 여름, 겨울로 나뉘고 한국 국가 공휴일과 주말 그리고 샌드위치 요일에 연차, 월차를 쓸 수 있는지에 따라 갑자기 성수기 요금으로 호텔이랑 항공권 가격이 틀려지기도 합니다. 괌 시간은 한국보다 1시간 빠르지만 시차 걱정까지 하실 정도는 아니고 비행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비행시간 4시간 30분 소요되고 부산이나 김해공항을 통해서 오시면 4시간이면 도착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1년 내내 찾으시는 휴양지입니다. 관광지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휴양지로 생각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긴 비행이 싫으신 분들도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여행이나 태교여행으로도 괌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휴양지들에 비해서는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갈 때는 충전기는 필수인데요. 그럴 때 충전기만 챙겨가시면 안 된답니다. 괌은 우리나라와 달리 110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코라고 불리는 코드를 준비해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현지마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한 개에 50센트에서 1달러 정도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준비를 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빌려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구비를 해 놓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가면 없습니다. 생각보다 핸드폰 배터리 금방 씁니다.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오신다고 해도 여행을 하시면서 사진을 찍고 지도 찾아보고 또 미리 다 후기 읽고 여행 스케줄까지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오셔도 하나씩 찾아보다 보면 저녁에 호텔이나 숙박하시는 곳으로 가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1인당 1개를 성인 기준으로 챙겨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아기들 유모차도 대여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늦게 가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큰 대형 유모차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외관까지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라 선택을 하시면 되지만 위탁 수화물 1개를 포기하시면서까지 가지고 오실 필요성은 그다지 없기는 합니다. 다만 한국이랑 다른 곳에서 사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선택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요. 아무래도 큰 정보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루마다 환율이 바뀌는데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 알면 저 역시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많이 추천드리는 부분이 환율 우대를 받으시는 건데요. 여행을 하시기 전에 미리 환율에 대해 하루만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 한 달, 조금 길게는 2에서 3달까지 오름과 내림을 보시면서 정보를 찾아보시고 주거래은행에서 환전을 받으시면 조금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율만 딱 보시는 게 아니라 사고, 팔 때를 같이 보셔야 하고
환율 우대를 받으시면 최대 9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율 우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짧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은행에서 환율을 사고 팔 때 일정의 환율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이 환율 수수료를 할인받는 게 환율 우대입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첫 거래 환율을 사거나 팔게 되거나 환율 우대 100%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환율 수수료 없이 환율 우대를 받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추천을 드리는 건 사설 환율 거래소를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암튼 사설 환전소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달러를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 환전소라고 무조건 요금이 동결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과 거래소마다 요금이 틀리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파셔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 명동만 가더라도 환전소 정말 많아서 일일이 다 들리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지만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24시간으로 역외환율 시장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은행이나 사설환전소는 달러, 엔화, 유로만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어느 은행을 가더라도 환율 우대를 해주는 은행이 많으니 조금 더 저렴한 쪽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1달러는 차이가 안 나지만 100달러 이상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괌 여행을 오시는데 100달러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없죠. 조금 더 저렴한 방법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외여행을 조금 많이 다니시는 분들께 해당하는 건데요. 이중환전을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환율 우대 100%를 받으시면 좋겠지만 만약 90%를 받는다고 할 때 남은 돈을 원화로 바꾼 다음에 다시 달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날의 환율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하게 달러를 사실 수 있습니다. 미리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환율이 조금 내려갔을 때 구매를, 환율이 올라갔을 때 파시거나 엔화나 유로로 바꾸시면 됩니다. 짧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조금 더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다 보니 길어지네요. 오늘은 괌 여행 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안내해드릴 괌 여행 팁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 다들 지치고 피로하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요.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합니다. 괌알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